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탔던 경산의 능소와 나무가 올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무의 밑동을 잘라버린 건데 범행 시기도 알 수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영양군의 한 마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마을 방송을 도입했습니다. 야외 스피커보다 전달력도 높고 어디서든 안내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재난 등 긴급 상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민선 8개에는 바르고 풍요로운 청송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산림예포츠 휴양단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산시 자인면에 능소화로 잘 알려진 적산가옥이 있는데요. 해마다 흐드러지게 핀 능소화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능소화 나무 밑동을 잘라버려 이젠 꽃이 피지 않게 됐는데요. 집주인은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경산시 자인면의 한 적산가옥. 해마다 이맘때면 담벼락 아래부터 지붕까지 가지로 쭉 뻗은 능소화 나무가 주황빛 꽃을 자랑하며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풍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능소화 나무의 밑동을 누군가가 잘라버려 이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능소화 대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날짜는 거의 5월 초에 누가 지인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왔더니 이래 베어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고 아직 뭐 범인이 안 나타나서 난감하네요. 제보나 목격자가 나타나신다면은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꼭 사례를 할 테니 꼭 많은 제보나. 지역 주민은 능소화 나무와 함께 추억도 사라졌다며 아쉬워합니다. 해마다 가족들이랑 와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 추억거리였는데 이제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산시에서 어떻게 다시 복원을 해주셔서 조금 더 좋은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다가 늘 보던 나무인데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명소고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인데 이렇게 뭐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안타깝네요. 집주인 김 씨는 능소화를 보려는 이들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차 문제로 종종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 절단 시기는 지난 3, 4월 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누군가가 나무를 발로 여러 번 차고 갔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범행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경산의 명소 적산가옥 능소화 나무가 절단되면서 능소화를 좋아했던 이들의 추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농촌에서는 주민들에게 긴급한 소식이나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이 마을 방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상 야외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방송은 집 안에 있거나 소음이 있는 경우에 잘 들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 기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마을 이장이 안내 방송을 실시합니다. 낮 시간대에는 논이나 밭에 나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충분한 양의 물을 많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야외에 설치된 스피커만으로는 소식 전달이 쉽지 않습니다. 창문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으로선 전혀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방송을 못 들었다고 항변하는 주민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논이나 밭으로 제가 직접 찾아다니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양군이 스마트 마을 방송을 운영합니다. 마을 이장이 휴대전화로 전달 사항을 녹음하면 주민들이 등록한 연락처로 전화가 걸려 소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집 안에 있거나 외출 중에도 방송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못했어도 주민이 다시 전화를 걸면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해 전달력이 떨어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던 기존 마을 방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시골 마을에 다양한 소식을 더 정확히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마을 방송 시스템의 경우 주민분들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셨을 때 농업 보조 사업이라든지 안전 관련 문제라든지 정보 전달을 받으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허나 이번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쉽게 정보를 전달받다 보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 군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집 주변에 5개 스피커가 있어 마을 방송이 소음으로 느껴지던 주민들의 고충 역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은 감염병과 이상기후, 재난, 재해에 대한 주의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군정 정보 등을 전달합니다. 영양군은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친 후 다음 달 4일부터 스마트 마을 방송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한 윤경희 청송군수가 민선 8개에는 이전과는 다른 바르고 풍요로운 청송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주황산, 산소카페 청송 정원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8기를 이끌어갈 윤경희 청송 군수.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군정 비전으로 정하고 더 나은 발전과 영광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도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 시작하는 4년은 4년 했는 것보다 더더욱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7기부터 기반을 닦아온 체류형 관광지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천면 신길이 일원에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을 갖춘 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부지만 해도 80% 이상 매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 경상북도와 우리 부지 매입의 정리만 되면 허가 준비는 바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즉시 되는 걸로 서로 상호 대화는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업체도 우선 대상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준공 계획은 2025년도까지 골프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나 제조시설 유치보다는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청송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청송의 공장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가장 청정 청송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의 미래의 가장 큰 산업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황금사과 연구단지 완공, 산남지방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청송버스 무료 승차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벌였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1,89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어서 늦어도 7월 중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전소연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6차 전원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정상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1년 반 이상 걸려요. 그래서 뭐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임금도 올라야 되지 않나. 물가와 함께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회복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 전까지 최저임금 상승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근로자들, 일반 국민들의 삶을 올리겠다 인정해요. 근데 저희도 자영업자들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 일단 동결, 그리고 올린다면 국가가 보전 시스템을 강구해서 달라. 1,890원은 지금 물가 인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임대료를 과도하게 지금 인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쪽이 희생을 해왔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견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일단 재료비, 다 인건비 다 올라가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고정비용을 차지하는 비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접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9,160원 받아도 한 달에 이제 학교 수업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30, 그게 대학생이 생활하거나 생활비로 하기에는 조금 놀고 이러고 옷 사고 이러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르면 좋긴 하는데 물가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단기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학생 간의 입장차도 큽니다. 또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하면서도 고용 위축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겠지만 고용 문제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동률로 가고 고용을 더 많이 뽑든가. 근데 왜냐면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안 뽑더라고요, 사람들을.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 내려줘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이 중생대 화석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의성 지역의 공룡 발자국 화석과 조개 화석을 비롯한 동식물류 화석 등 150여 점을 전시합니다. 중생대 민물조개 화석은 껍질에 쐐기형 문양이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의성에서 처음 발견된 후 대중 앞에 최초로 선보입니다. 한편 의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뼈가 발견된 곳이고 제우리 공룡 발자국 화석과 만천리 아기 공룡 발자국 화석 등 공룡 화석 등이 남아있는 장소 12곳이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대구에서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위반 차량에는 하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생업활동용 차량과 긴급활동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북에도 공공심야약국이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포항과 김천, 경산 7곳, 상주와 영천 등 7곳이 선정됐으며 연중 무휴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경주와 안동, 구미 등 4곳에서 11개 약국이 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7월 1일자로 소방정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도내 처음으로 여성 소방서장이 임명됐습니다. 경북본부는 김난희 119 특수구조단장이 예천 소방서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여성 119 특수구조단장을 역임했고 이번 취임으로 전국 구급대원 출신 중 처음으로 소방서장에 임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영주 시티투어 버스가 3년 만에 운행을 재개합니다. 영주시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영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영주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모두 3개 코스로 운영되며 요금은 성인 기준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